아니 보니까 하나가 7대3으로 지고 있는데 9회 7대3으로 지고 있는데 9회 2사 3루야. 9회 2사 3루 4점 차인데 7대3인데 여기서 홈스틸하는 의미가 뭐가 있지? 아니 3루에서 왜 홈으로 왜 뛰냐고. 자기가 성공해도 어차피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안전할 때 들어오는 게 좋지. 어차피 뭔 생각인 거야. 이거를 왜 홈스틸하고 아웃당해서 끝내버렸어 경기를. 아니 미친놈 아니어서 이걸 왜 이런 짓을 하지? 아니, 성공해도 의미가 없고 실패하면 끝나는 건데 왜 하는 거냐고. 자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 왜 이런 짓을 하지? 진짜 약간 전능한가? 뭐지 이게?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조립하자, 조립.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영상은 다 들었니? 순위가 좋아? 근데 오늘 안 가지고 왔지? 가져왔니? 아,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약간 좀 질문 좀 받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을 텐데. 없었으면 뭐 괜찮고, 근데 있었을 테니까. 오, 홈스틸 4점 차. 9회 2, 4, 3. 참. 진짜 자기 스탯 하나 올리려고 진짜 눈이 뒤집힌 사람인 거야. 자기 도루 하나 올리려고. 아, 그게 성공한다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게임에. 그니까 9회 2, 4, 3루니까 홈스틸 할 일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도 데뷔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이니까 뛴 모양인데 근데 그 와중에 아웃돼 버렸어. 적당히 해야. 그냥 반응 안 해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무관심 도루 되게. 아, 하긴 그러면 투수 방어율에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렇지. 투수 스탯도 살려줘야지. 자, 이제 넘어가서 보자면 오늘 준 거 볼게. 오늘 준 거 봐. 오늘 준 거. 여기 보자. 1차 부등식 보자. 1차 부등식. 근데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법 자체야 중학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삼스럽게 1차 부등식 푸는 법 자체를 논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니? 이거 넘기지 이쪽으로. 그래서 4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3이 넘어가니까 양변에 3을 빼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여기는 이제 x가 되고 여기는 6분의 10이 되는데 3분의 5겠지. 근데 뭐가 문제야?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지? 음수로 나누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잖아. 뭐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1차 부등식 푸는 법 자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면
이런 1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할 때,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부등식이 있다라고 할 때, 좀 일반화 시켜서 쓴 거야, 일반화 시켜서. 자,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거, 그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줄은 뭐라고 써야 되겠니? 졌어? 졌어? 다 인정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 여기 다음 줄은 뭐라고 쓰겠니?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할 때. 자, 이쪽으로 와, 근데. 왜? 벽에 붙어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자는 거야. 자, 얼른 불편한 데로 가. 잘 때 자더라도 불편하게 자. 딱히 뭐 깨이길 바라는 건 아니고 불편하게 자길 바라는 거니까 저희 불편하게 자. 자, AX가 B보다 크다. 이거 다음 줄 뭐야? 어떻게 풀어? 그 다음 뭐야? 근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해. 근데 복잡한 거 하기 전에 잠깐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약간 좀 순서를 놓쳤네. 그러면 부등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방정식을 잠깐 해볼게. 방정식 AX는 B 이거 풀려고 하면 답이 뭐야? 답이 뭐야? 그치?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 거겠지 나는 당연히. AX는 B라고 할 때 그 다음 줄에 X는 A분의 B가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냐면 A가 0이 아닐 때야. 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면 못 나누잖아. 이렇게 A로 양변을 나누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놓고 하는 행동이거든. 근데 여기서 A가 0인지 아닌지에 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붙여줘야 돼.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A가 0일 때라는 건 되게 좀 특이하게 되는 거거든. 정말 특이한 순간이 되는데 어떤 점이 특이한 거냐면 아니 X의 계수가 0이면 0 곱하기 X니까 여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좌변이? X가 사라지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써보면 A가 0이라고 하면 이게 0 곱하기 X가 B가 돼. 너무 이상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걸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랑 더 디테일하게 나눠. 이대로 놓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거 어떻게 되니?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B가 0이니까 0인 거잖아. 0 곱하기 X가 0인데 이거는 근이 어떻게 되겠니? 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에다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이거든.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이 식이 참이야? 근데 이 식은 항상 참이야. 좌변이 0인데 우변도 0이면 0과 0은 항상 같은 거 아니야? X에다 어떤 수를 넣으면 저게 거짓말이 될까? X에다 1을 넣어도 0 곱하기 1은 0이고 X에다 3을 넣어도 0 곱하기 3은 0이고 100을 넣어도 0 곱하기 100은 0이거든? X에다 어떤 수를 넣든 저게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X는 모든 수라고 해야 돼. X에다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저게 맞는 말이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근이 모든 수가 돼. 좀 극단적이지 왜? 아니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 실근 한 개잖아. 근데 여기는 모든 수라고 하면 근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것 여기 밑에 있는 것도 극단적인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해봐.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 B가 되는 거거든.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저게 참일까? 어떤 수를 넣어도 이게 참일 수가 없지 왜? 여기는 무조건 0이야 좌변은. 근데 우변은 0이 아니야. 0인 수랑 0이 아닌 수가 어떻게 해야 같아져? 같아질 방법이 없지. X에다 뭘 넣든 저건 다 거짓말이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해가 없다야.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해가 없어. 해가. 아니 방정식에서 이게 대충 얼른 보면 1차 방정식 비주얼이니까 1차 방정식 비주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근이 한 개인데 그거는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러는 거고 x의 개수가 0이면 이상해지는 거야. 왜냐면 0 곱하기 x가 되면서 좌변이 x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극단적이야. 근이 모든 수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근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거든.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되면 극단적으로 바뀌어 상황이. 저런 all or nothing 아니야 진짜로. 그냥 한 개도 없거나 모든 수가 다 근이거나. 약간 그치. 여기는 뭐 a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무난하게 근 한 개인데 그치. 방정식에서 이렇게 돼. 근데 부등식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거든. 여기도 일단 a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돼. 근데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이제 a로 나눌 수 있겠지 당연히. 여기서 a로 나눴던 것처럼. 근데 저기도 뭐가 문제냐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또 문제가 돼.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a가 음수면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로 나뉘어.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뉘고 a가 양수일 때에는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겠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을 a로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또 여기가 0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b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지. 자 그러면 a가 0이고 b가 양수면 이런 느낌이야.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양수인 b보다 크다가 돼. 이게 여기는 0이거든 무조건. 근데 여기는 양수잖아. 자 0이 양수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저게 갑자기 참으로 바뀔까?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저 다 거짓말이잖아. x에다 뭘 넣든 간에 좌변은 0이야. 근데 그 양수보다 크대. 뭔 소리야? 0보다 양수가 크다니. 아니 0보다 양수가 큰 거 맞지. 0이 양수보다 크다는 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x에다 뭘 넣어도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야 이게. 거짓말이니까.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거든? 0 곱하기 x는 0인데 0이 0보다 크니? 0은 0이지 0이 0보다 크진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야. 어떤 수를 넣어도 여기는 0이야. 근데 그 0은 0보다 안 커. 그러니까 여기도 해가 없어. 왜 x에다 뭘 대입하든 다 안 되니까. 거짓말이니까. 참이 돼야 되는데 근이 되려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b가 0보다 작다니까 0 곱하기 x가 음수인 b보다 크다거든? 이거 음수라는 거야 여기가 이번에는. 이건 어떠니? 무조건 참이지. 왜? 여기는 항상 0인데 0이 음수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x에다 뭘 넣든 간에 저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돼.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해되니?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이걸 주고 이걸 풀어보세요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쓰는 걸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이제 올드 스타일이지. 그건 되게 오래된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거든?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봐. 뭐 이런 부등식의 근을 구할 때 이런 상황에서 봐. 여기는 x가 3보다 클 때랑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만약에 식으로 써서 푼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상한 일을 겪게 돼. 왜냐면 x가 1과 3 사이라고 하면 대충 2라고 생각해봐.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는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니까 절대값이 풀릴 때 앞에 있는 절대값은 그냥 나가는 거고 x-1로 뒤에 있는 x 빼기 3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거든? 근데 그게 5보다 작다는 거잖아? 자,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왜냐면 여기 x랑 x가 사라지잖아. 사라지면 좀 이상하니까 0x라고 써볼게. 0 곱하기 x가 되고 마이너스 1을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지? 그러면 이게 뭐야? 0 곱하기 x가 3보다 작다가 돼. 이거 근이 뭘까? 0 곱하기 x가 3보다 작으면 근이 뭐야? 근이 뭐야? 모든 수. 이거 근이 모든 수야. 모든 실수겠지? 다만 경우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긴 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게 돼.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그러니까 x의 계수가 0이 될 때에는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 해가 아예 없거나 해가 그냥 모든 실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다는 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자체로 문제를 내는 거는 좀 약간 올드스쿨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가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이나 연립 2차 방정식이나 연립을 한다는 건 보통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더하기 2y는 뭐 5고 뭐 3x 빼기 y는 1이고 뭐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이런 거를. 근데 이거의 근을 어떻게 구해? 뭐 계산하면 내가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쓴 거니까 x는 2라고 y는 2인데 x는 2라고 y는 2는 뭐냐면 1번식에서도 참인 숫자고 2번식에서도 참인 숫자거든? 둘 다 만족하는 값이야. 그지?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에서는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는 숫자를 답으로 써야 돼. 1번, 2번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지. 연립의 본질이 그런 거지. 아니 만약에 1번씩만 만족하는 숫자를 쓰는 거면 되게 많아. 그렇잖아. 1번씩만 만족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5,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7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 9여도 되고 뭐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거 다 되면 안 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쌍밖에 없는 거거든 답이.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도 근데 마찬가지지. 부등식도 연립 부등식 그러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써볼게. 여기 1번 2번 뭐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러면 뭐야 각각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풀면 4 넘겨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10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x가 5보다 작다인데 각각 근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좌표평면에 좌표평면? 하나의 수직선에 그려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등호가 있으면 어떡하니? 여기 색칠해 줘야 되지? 등호가 있으면 저걸 포함한다는 의미로 색칠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5보다 작다니까 5가 있으면 작다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번식 1번식이 서로 이렇게 가는 거고 둘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답으로 쓸 때에는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라는 게 별거 없어. 그냥 둘 다 풀고 수직선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면 돼. 최종적으로. 그지? 뭐 그거 외에 더 이상 없지. 그래서 수직선 그리는 방법이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호 있네 없네에 따라서 색칠해주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색칠 가끔 보면 대충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럼 넘어가서 8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뭐 이것도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 8페이지 밑에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자.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이게 연립부등식의 특수한 형태인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연립 방정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써볼게. 뭐 이렇게 쓰잖아. 이게 이제 연립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형태도 있어.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거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푸니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 이거? 뭐야, 안 풀어? 어떻게 풀어? 정현아, 너부터 얘기해봐. 어떻게 풀어? 풀 거 아니야? 풀어, 안 풀어? 안 풀어? 못 풀어? 때려쳐? 소담 어떻게 풀어 저거? 어디가? 어? 안 돼, 가지 마. 왜 그러? 어떻게 풀어? 어떻게 푸는지 얘기하고 가. 아, 안 가? 그래?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하고 얘 C라고 할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A는 B는 C꼴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 푸는 방법이 A랑 B랑 같다랑 A랑 C랑 같다랑 B랑 C랑 같다 이렇게 식이 3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게 식이 3개짜리가 아니긴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X가 아니고 Z였다고 해볼게. 그럼 문자가 3개가 되는 거잖아. 3개짜리 방정식을 풀려면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식이 1개면 문자가 1개면 식이 1개여도 풀려. 그러니까 2x 더하기 4가 0이라고 하면 문자가 1개잖아. x가 마이너스 2 풀리지? 근데 문자가 2개면 2개고 식이 1개면 안 풀리거든? 이걸 만족하는 건 너무 많아. 0, 4, 1, 2, 2, 0, 3, 마이너스 2 뭐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 식이 2개인데 아니 식이 1개인데 문자가 2개면 안 풀리는 거거든. 이걸 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식 하나 더 붙여주면 돼. 그지? 그럼 이제 하나로 확정이 되지. 근이? 원래 그런 거야. 근의 개수랑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3개가 되면 이건 풀릴까 안 풀릴까? 문자는 3개인데 우리가 이거를 식을 몇 개짜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은 거니까 식이 3개짜리일까? 근데 이게 식이 3개짜리가 아니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식이 2개짜리야. 아니, 왜냐면 A랑 B랑 같다랑 A랑 C랑 같다를 써먹잖아? 그럼 필연적으로 B랑 C는 그냥 같아지거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식이 아니야. 그럼 여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짜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원칙적으로 보면 저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썼던 것처럼 Z가 아니고 X면 풀리겠지. 왜? 문자는 이제 2개고 식도 2개짜리니까 풀려. 그래서 이런 걸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같다, A랑 B랑 같다랑 A랑 C랑 같다랑 B랑 C랑 같다 중에서 셋 중에 편한 거 2개 골라서 풀고 연립하면 돼. 그냥 두뇌에 편해 보이는 거 2개 골라가지고 연립하면 돼. A랑 B랑 같다랑 B랑 C랑 같다랑 A랑 C랑 같다랑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풀면 돼. 3개 다 써봐야 어차피 마지막 식은 독자적인 식이 안 돼. 왜? 얘랑 1을 써먹으면 당연히 A를 매개로 B랑 C도 같아지니까 이미 이거는 반영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식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어찌됐든 셋 중에 2개 내키는 대로 골라서 풀면 돼. 자, 근데 이건 어떨까? 뭐 이런 꼴이라고 해봐. 그럼 쟤도 의미하는 게 3개가 있지 않을까? A가 B보다 작다랑 A가 C보다 작다랑 B가 C보다 작다. 그럼 여기도 저거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풀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셋 중에서 2개 골라서 연립하면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여기서는 셋 중에 2개 골라 연립하면 됐어. 여기는 저기도 셋 중에서 2개 골라서 연립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2개 내키는 대로 고른다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셋 중에 2개를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뭐랑 뭘 골라야 되냐면 A가 B보다 작다랑 B가 C보다 작다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만 골라야 돼. 이거 고르면 문제가 안 풀려. 안 풀려. 이거 왜 안 풀리는지 잠깐 보자면 A는 B랑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고르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거든? 이렇게 골라서 연립하면 문제가 안 풀려. 답이 틀리게 나와. 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안 나올까? 왜 안 나올 거 같니?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와. 근데 이거 둘을 고르면 답이 안 나와. 왜 그럴 거 같니? 왜냐면 A가 셋 중에서 A가 제일 작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B랑 C 중에 누가 더 큰지에 관한 정보가 없거든 지금. 그렇지 않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B가 C보다 작은 거야. C가 B보다 큰 거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골라버리면 B, C의 대소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버려. 누락이 돼 있어. B가 C보다 작을 때를 골라야 풀어야 되는데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B, C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 답이 안 나와. 제대로 된 답이. 근데 이건 어떠니?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얘 둘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A가 제일 작고 B가 중간이고 C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골라야 돼. 다른 거 골라가지고 연립하면 그냥 그 순간 틀리거든? 이해돼? 서도마 찾니? 찾구나. 승현아 찾니? 잘고 봤는데. 승현아 찾니? 그래? 약간 납득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동영상을 앞에서 찍을까? 앞에서 카메라 한 대 갖다 놓고 그냥 너희들한테만 보여주는 용도로 이걸 어디 대외적으로 올리진 않고 내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순간이 야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너희도 보고 싶지 않아? 자 그러면 12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12페이지 넘어가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1번을 보면 x가 2x 플러스 1보다 작고 그게 5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x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랑 2x 플러스 1이 5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연립해야 돼. 다르게 연립하면 틀리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래? 밑에 있는 문제 12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것 같은데 12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가리기 위한 좋은 문제지. 제일 밑에 거.
그 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문장 중에서 틀린 게 1번이지. 1번이 틀렸어, 그지? 왜? 이렇게 나란히 있는 세 개를 연립할 때에는 마이너스 5가 2x 빼기 1보다 작다는 거 하나랑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4보다 작다는 거 하나 이렇게 연립해야 되지?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지? 근데 이제 거기는 마이너스 5를 놓고 이렇게 연립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저렇게 풀면. 파란색처럼 풀면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연립해야 돼. 얘랑 얘를 연립하고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근데 이제 1번이 틀리긴 했는데 2번, 3번, 4번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 왜? 2번이 하는 얘기가 1번 부등식을 풀면 답이 뭐다. 3번 하는 얘기가 2번 부등식을 풀면 답이 뭐다인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1번, 2번을 연립하면 4다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1번, 2번 연립하면 4가 나오긴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나오긴 하니까. 근데 불필요한 행동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4페이지로 가보면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위에 있는 문제는 우리 중학생 때도 풀던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푸는 거 아닌가? 중학교 1학년 때 푸는 거거든? 위에 있는 문제는 14페이지? 한번 그거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봐. 밑에 있는 거는 잘 못하더라고 애들이 못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넣었거든. 여기는 1번은 첫 번째 문제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한번 넣어봤고 중학생들도 하는 거니까. 근데 사탕이 600원이고 한 개에 초콜릿이 한 개에 800원인데
합쳐서 14개를 산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탕이는 한 개 사면 초콜릿은 13개고, 사탕이 12개면 초콜릿은 2개야. 근데 이제 질문이 초콜릿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초콜릿을 X개라고 하면 더해서 14개니까 여기는 14-X개 아닐까? 14 빼기 X랑 X를 더하면 14니까, 그지? 근데 이제 돈이, 금액이 9,400원 이상 10,000원 이하가 되면 좋겠대. 아, 정말 알뜰살뜰 잘 살지, 그지? 뭐 그냥 먹지,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집어 먹으면 되지. 뭐 600원짜리 800원짜리면 되게 싼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600원짜리가 14 빼기 X개니까 이렇게 되고, 800원짜리가 X개니까 이렇게 돼. 이게 사탕을 사는 돈, 이게 초콜릿을 사는 돈 더한 게 9,400원 이상 10,000원 이하면 좋겠대. 그래서 가운데 항을 계산해보면 600X, 마이너스 600X랑 800X 더하니까 200X고, 6에다가 14를 곱하면 84지? 8,400.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8,400으로 빼면 여기 1,600이고 1,000이고 여기 200X 남고, 양변을 200으로 나누면 8X5.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게 5, 6, 7, 8, 5 이상 8 이하. 그렇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표를 잘 이해할 수 있니? 밑에 있는 문제는 표를 한번 이해를 해봐. 표를. 표가 뭔 소리야 라고 이해가 돼야 돼. 저기 표는 빵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랑 설탕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밀가루가 총 900g이 있고 설탕이 250g, 285g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10개를 만들겠대, 빵을. 그러니까 A, B 합쳐가지고 10개. 그럼 아까 우리 사탕 가지고 개수 정했던 것처럼 여기도 합쳐서 10개면 A빵을 X개, B빵을 10 빼기 X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이게 그냥 무제한으로 만들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뭐 A빵이 좋으니까 A를 10개 만들어야지. 그러면 설탕이 300g이 필요하잖아. 근데 설탕은 285밖에 없어. 나는 B빵이 좋아. 그래서 B빵을 10개를 만들면 밀가루가 1000g이 필요하거든? 근데 밀가루 900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낼 수는 없는 거야. 내가 A를 좋아하니까 A를 10개 만들어야지. 그거 안 돼. B를 좋아하니까 B를 10개 만들어야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를 만드느라고 쓴 밀가루랑 B를 만드느라고 쓴 밀가루의 합이 900보다는 작아야 된다. 가 아닐까? 그 다음에 설탕도 마찬가지야. 설탕, A빵 만드느라고 든 설탕이랑 B빵을 만드느라고 든 설탕이 있을 텐데 그 둘을 더하면 285g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밀가루랑 설탕을 가지고 각각 식을 세워보면 밀가루는 A 만드는데 80g이 드는데 그걸 X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80X를 썼겠지. A를 만드느라. 그 다음에 B를 만드는 데는 하나 만드는데 100g을 쓰는데 10 빼기 X개를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90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80x,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100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0. 그럼 x가 5 이상? 일단 밀가루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저렇게 되지. 밀가루.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당연히 빵도 생각해야 돼. 설탕도 생각해야 되지, 설탕. 자, 설탕을 보면 A 만드는데 설탕 30g이 드는데 그걸 X게 만들기 때문에 30X가 되고 B빵을 만드는데 설탕이 25g 드는데 10 빼기 X개를 만들기 때문에 한 개 만드는데 25 있다가 10-X로 곱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28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설탕이 285까지밖에 없거든? 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30x랑 여기 마이너스 25x 하니까 5x가 되고 여기 250인데 넘어가면 35잖아. 그래서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연립을 해보면 식이 두 개니까 아까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뭐야 빵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빵 A의 개수가 X개였기 때문에 총 7개까지 찍어낼 수 있는 거지 최대. 7개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그치,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그 퍼센트 관련된 얘기인데 야, 잠깐 이거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이든지 설탕물이든지 용액이 있는데 소금물이라고 하자. 소금물 500g이 있고 이 중에 소금이 30g 있어. 그럼 농도를 어떻게 구하니? 소금물이 500인데 그 중에 소금이 30g이 들어있어.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하고 물을 더한 거가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소금이 30g 있다는 얘기는 물이 470 있다는 얘기고 소금이 30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 이거 농도는 몇 퍼센트야? 농도를 몇 퍼센트라고 하지, 그러면? 물 470에 소금 30이 들어있는 소금물 500g이 들어있는데 농도는 몇 퍼센트야? 농도! 뭐 말하려나 보네. 아니야? 농도 몇 퍼센트니? 이거 뭐 다 외우지 않냐? 막 엄청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면 될걸?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걸?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교재 같은 데 써져 있는 거 보면 잤어? 안 잤어? 표정이 잔 것 같은데? 잤어? 왜? 잤어 안 잤어? 잤어? 농도를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아. 교과서는 아니고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소금물 질량분에 소금하고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않니? 근데 나는 저 100이 붙어 있는 게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 이거는 그냥 문제집에 써져 있는 건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농도는 그냥 소금물분의 소금이야. 곱하기 100을 안 해도 돼. 이상한 얘기지. 소금물이 500이지. 소금이 30이지. 그럼 50분의 3이잖아. 근데 퍼센트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퍼센트란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퍼센트거든? 퍼는 우리 뭐 그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고 하지 않니? 이게 퍼 아니야? 이게 퍼? 미터 퍼 세크, 이거 미터 퍼 세크라고 있잖아. PER 퍼가 나누기란 뜻이야, 나누기. 미터 나누기 세크야. 그러니까 미터를 시간 초로 나눈 거야. 이게 나누기란 뜻이야. 한국어로 그냥 바로 직역하면 퍼가 나누기란 뜻이야. 뭐 나누기 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터에서 미터를 세컨드로 나눠라 그 얘기야. 미터 나누기 세컨드야. 미터 퍼 세크가 진짜로 말 그대로. 센트는 영어로 100이거든, 100. 센트란 표현이 100이라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있니? 센트가 100이야, 100. 로마 시대 때 그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백인대장 그러거든? 그 백인이 그 얼굴이 하얗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화이트 그게 아니고 100명 백인대장이 그게 뭐였지? 켄트 리움이었나? 하여튼 뭐 대충 이런 식이야. 근데 뭐 로마 시대 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센티미터가 영어로 이렇게 쓰지? 센트인데 센티미터가 100cm가 1m 아니야? 센티미터는 100분의 1m야. 1cm는 100분의 1m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센트가 들어가는 거야. 100분의 1이라서. 그 다음에 영어로 1달러, 영어란다. 미국에서 1달러가 몇 센트니? 돈으로 할 때. 심지어 여기 그냥 센트야, 그냥. 진짜로. 100센트야. 센트가 100개 모이면 1달러가 돼. 이것만 있나? 우리 올해가 지금 21세기잖아, 지금이. 21세기라고 할 때 세기가 영어로 뭐야? 센츄리. (100년이지) 100년이야. 세기가 한 세기가 100년이지. 100이야, 100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퍼센트라고 해도 그냥 퍼센트로 들려. 그러겠지. 퍼센트면 퍼센트죠. 근데 미국 애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겠니? 나누기 100으로 들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센트가 100인 거 다 알아. 미국 놈들 다 알 거 아니야. 심지어 자기네 돈 단위가 센트인데? 센트가 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겠지. 그래도 사람 새끼면 그렇잖아. 아니 100센트가 1달러가 되는데 그럼 센트가 뭐야? 그 생각 안 해봤을까?
그걸 안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사실 무슨 독자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누기 10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30% 그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B가 올 확률이 30%입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30 나누기 100이라서 10분의 3을 의미하는 거고 숫자로 따지면 0.3을 표현하는 말이야. 30%가 0.3이라는 뜻이야. 원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얘기를 해야 돼. 확률이 1이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고 확률이 0이면 안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뭔가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100이 약간 완벽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을 100으로 뻥튀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퍼센트의 원래 의미는 그냥 나누기 100이거든? 그래서 이거야 원래 그러니까 뭐 75% 그러면 이걸 보면 미국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75 나누기 100이구나. 그러니까 4분의 3이구나. 또는 0.75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러면 농도라는 게 아까 내가 여기 보면 50분의 3이라고 썼는데 50분의 3을 분모를 100으로 바꾸잖아? 100분의 6이지? 6%야 이게. %야 나누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100을 붙이면 더 헷갈리거든 오히려 막 100이 분자 있는지 분모 있는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외우다가 시간 다 가. 근데 그거 외우는 게 진짜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인데 그냥 농도는 이거야. 약간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들 뭐 예를 들어 너희는 이제 여고라서 남학생이 없지만 뭐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었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도 여중이었니? 어우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이미 한 90% 된 것 같아. 여중이었니? 아 그래? 안 좋은 사람들이지. 네가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대로 여태까지 가. 완벽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지? 좋지,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25명, 아니, 뭐 옛날 얘기라고 하자. 50명이라고 하자 우리 반이. 근데 뭐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30명이라고 할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 남자의 비중은? 또는 남자의 비율은? 50명 중에 20명이면 비율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비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비율은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 뭐냐면 비율은 전체분의 부분이야. 정해져 있어 이거는. 남자의 비율은 뭐냐면 남자가 부분이잖아. 반이 전체잖아. 그지? 50분의 20이 비율이야. 그래서 남학생의 비율은 50분의 20인 거고 5분의 2거나 0.4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퍼센트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 이걸 100분의 40으로 바꾼 다음에 40%라고 하면 돼. 다 같은 말이야. 이거나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바꾸고 싶으면 그냥 분모를 100으로 깔고 그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도 일종의 비율이거든. 왜? 아니 소금물 안에는 소금하고 물이 들어있는데 소금물이 전체잖아. 소금은 부분 아니니? 그러니까 농도도 비율의 일종이고 전체분의 부분이야 그냥. 뭐 이거 외우는 게 그냥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외우고 다니면 돼. 농도는 그냥 전체분의 부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이 분자인지 분모인지 뭐 헷갈려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것 때문에 틀리고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비극인 게 별로 외울 필요도 없는 걸 열심히 외운 다음에 틀려. 잘못 외워가지고. 진짜 인생 정말 덧없는 거지. 뭐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외울 필요도 없는데 외워. 근데 잘못 외웠어. 그리고 틀려.
아니, 이게 뭐냐고, 사람이. 아이씨, 뭘. 네, 대체로 다 그래. 그렇게 살다가 농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오는 거지, 이렇게. 농도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도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전체분의 부분이야, 전체분의 부분. 쓸데없이가 너무 길었는데. 자, 그럼 다시 여기 다 지우고 다시 보자면. 전체분의 부분이야,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만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적어요. 전체분의 부분이야, 전체분의 부분. 그치.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다. 전체분의 부분이다. 자, 근데 6% 소금물이랑 12%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 600g을 만든대. 아, 이런 거 나오면 그림을 항상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6% 소금물이 있고 12% 소금물이 있어. 근데 여기가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도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합쳐가지고 600g짜리 소금물이 된다고 했으니까 합치면 600이 되는 거니까 질량이 그렇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있지? 있지. 배웠지? 또 그 사이 바뀌었을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여기가 Xg이면 여기가 600 빼기 Xg이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질량은? 질문이 뭔지 봐야 되는데. 6% 소금물의 범위니까. 맞게 잘 뒀네, 그지? 6%짜리를 X라고 두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니까 얘를 좀 바꿔보면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아니겠니? 뭐 그럴 거 아니야. 자, 여기 소금물을 그대로 부으면 여기 있는 소금이랑 여기 있는 소금이 그대로 오는 거고 여기 있는 물이랑 여기 있는 물도 그대로 오는데 우리가 물 가지고는 보통 계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을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소금의 질량은 전체에다가 농도를 곱하는 건데 전체는 Xg이고 여기 6%를 6이라고 쓰면 안 되지. 저거 100분의 6이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써야지. 숫자를 써야 되니까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 6%는 100분의 6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금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가 600 빼기 X인데 12%니까 100분의 12를 곱하면 되겠지. 농도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두 개 소금 더하면 되니까 100분의 6X에다가 100분의 12 600 빼기 X를 더하면 되는 거라서 100분의 10이랑 600을 곱하면 7200이고 6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저게 소금의 질량이지? 저게 소금의 질량이야. 자,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그 소금의 농도가 밑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6% 이상 아니 8% 이상 10% 이하가 되면 좋겠대. 자, 여기 소금물 양 있고 소금의 양이 있거든? 소금의 양이 이거지. 그럼 농도를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이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600분의 소금의 양이 이거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농도인데 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6% 이상 8% 이하니까 6%는 100분의 6이지? 100분의 8이지. 8% 이상이었지. 그 다음에 10% 이하라고? 그럼 100분의 10이겠지. 소금물분의 소금이 100분의 8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이제 너희는 저것만 계산하고 끝내면 돼. 뭐 되게 아름답지?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100을 없애고, 그러니까 세변에 100을 곱한 거겠지? 나 여기 분모에 600이 있는 거 꼴배기 싫으니까 6을 곱해버리면, 600을 곱해버리면 여기 4800이 되고, 7200 빼기 6x가 되고, 여기 6000이 되겠지. 저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양변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6x 빼기 720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4800, 마이너스 6000인데 부등호 방향이 뒤집힐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7200을 더하면 세변에 7200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120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2400보다 작거나 같고 6으로 나누면 200 이상 400 이하겠지? 그러니까 그 농도 얘기할 때 퍼센트 그거는 그냥 나누기 100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100으로 진짜 나눠버리면 돼. 8%는 100분의 8이고 10%는 100분의 10이야. 너희는 딱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농도는 전체분의 부분이다. 소금물분의 소금이다. 막 100을 분자에 넣고 분모에 넣고 뭐 난리가 나는데 뭐 물론 소금물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중학교 때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뭐 이걸 가지고 막 엄청 뭘 많이 내지는 않아.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더 애매하지. 왜냐면 아싸리 많이 나온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 많이 공부하기도 뭐하잖아. 많이 안 나오지 당연히. 여기는 고등학교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진짜 꼭 나올 만한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다다음 페이지인가? 이런 거 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17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1차 부등식의 활용 그래서 긴 의자 케이스거든. 이거는 애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 거기서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가 되게 긴 게 있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서 앉는 거야. 근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 남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데 이해돼?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의자가 되게 많아. 근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 남는다는 얘기는 뭐야? 10명이 못 앉는다는 얘기지? 못 앉고 서 있어야 돼. 근데 5명씩 앉으면 좀 더 많이 앉는 거잖아. 그러면 의자가 오히려 7개가 남는데.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그치? 근데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의자는 몇 개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 건데 일단 질문 자체가 의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여기 내가 그린 거 있지 이거를 너희가 실제로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려가면서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의자가 X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에이 1, 2, 3, 4, 5, 6, 7 아니 왜냐면 7개 남는 거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첫 번째 의자라고 하고 두 번째 의자라고 하고 세 번째 의자라고 해. 그 다음에 의자가 X개 있다며 그럼 여기가 X번째겠지. 여기는 X-1번째 아니야? 여기는 X-2번째겠지. 여기는 X-3번째겠지. 여기는 X-4번째겠지. 여기는 X-5번째고 X-6 X-7 근데 잘 봐봐 7개가 남는다고 했는데 내가 8개 그려놨거든. 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남는 의자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그리는 게 좋아. 지금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보자.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 남는데 그럼 여기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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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앉았어. 그럼 4X 아니겠니? 앉아있는 사람은? 근데 10명이 또 서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 수는 (4x) 더하기 10이라고 쓰면 괜찮을 것 같니? 그렇잖아. 왜냐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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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래서 X개 의자에 4명씩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사람은 4X인데 10명이 서 있으니까 학생 수는 4X 더하기 10이지.
근데 이제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좀 잘 봐야 돼. 7개가 남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7개는 확실히 비어 있어.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의자지.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 있을 것 같니? 마지막 의자에 4명이 다 앉아, 5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4명이 앉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5명씩 앉아 있고 여기 4명이 차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걸 보고 여기 1명이 안 앉은 거잖아? 아, 1명이 안 앉았으니까 여기 뭐 남는 책상이네. 치워. 뭐 그러진 않잖아. 사람이 있잖아. 저기 있어요. 에이, 치워.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5명이 다 차 있을 수도 있지. 근데 1명이 있어도 남는 의자는 아니거든? 쓰는 의자잖아. 남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는 거고, 여기는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 전에 것도 해야 되는구나. 여기 앞에 있는 건 x 빼기 8번째였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x 빼기 8번째까지는 5명이 다 차 있어. 그치? 근데, 그러니까 여기 5명 다 차 있는 거고, 1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4명이, 5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사람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정확한 학생 수가 이건데 4x 더하기 10이었는데 그 4x 더하기 10이 5에다가 x 빼기 8 곱하고 1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x 빼기 8이면 여기 5명씩 앉아있는 의자에다가 1명이 남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기 의자에 5명이 다 차는 것까지 또 가능하니까 남는 의자에,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 5명이 다 앉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학생 수는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들어도 약간 난해해. 지금 내가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혼자 생각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신도고가 알지? 이 문제를 꼬박꼬박 내거든 진짜. 몇 년간 계속 내더라고.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계속 내는데 되게 재밌지. 아니 근데 많이 내 이거는. 뭐 다른 거 거의 안 내는데 1차 부등식에서 이거 정도는 좀 내 많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어렵거든 좀. 자, 그래서 부등식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등식 나오면 이쪽 2개를 연립하고 저쪽 이렇게 연립해서 풀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그럼 뭐야, 5x 빼기 40인데 플러스 1이니까 빼기 39가 4x 더하기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넘기면 x가 49보다 작거나 같다. 의자가 49개 있나 봐. 엄청나네, 그지? 그 다음에 파란색을 풀어보면 여기는 4x 더하기 12 5x 빼기 40인데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5지. 그럼 넘기면 x가 45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면, 뭐 안 그려도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려보면 4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색칠 잘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거고, 작으니까. 그 다음에 x가 4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45하고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 잘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45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다. 의자가 되게 많지?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저거 4배 한 거에다가 10 더한 거니까
그치, 뭐 45 곱하기 4 더하기 10일 수도 있고 46 곱하기 4 더하기 10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이게 딱 뭐 하나로 딱 확정되는 게 아니고 식 세우는데도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낼만 해. 이거 단원까지 따로 빼가지고 얘기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만 원 내, 나한테. 어때? 그럼 수요일 날 이거 한 두 문제 정도 돼가지고 틀리면 두 개 다 틀리면 20만 원 돼. 어떠니? 근데 간단하지. 둘 다 맞고 학교 시험에서도 1등급 맞으면 10만 원 벌 수 있잖아. 그지? 진짜 한번 해봤지. 10만 원? 재밌겠다. 근데 뭐 별로 걱정 안 되는 게 뭐 설마 다 1등급 되겠어, 그지? 야, 막 여기 3명, 뭐 저기 4명, 저거 더 해가지고 하면 막 100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 좀 약간 그렇잖아. 근데 뭐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지? 뭐 약간. 그니까 뭐 1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뭐 설마 뭐 니놈들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 뭐 설마, 그지? 무서워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렇지. 자, 어찌됐든 그건 그렇고 좀 쉬어야 되나? 몇 분이니? 22분? 그럼 32분 거시자.